검사들이 반발하는 검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제가 쭉 지켜보면 정무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노만석 대행이라도 있는 게 보안 수사권의 그런 쉽게 확보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네.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제가 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XX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렇죠. 예.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됐든 사실은 이게 뭐 특수검사들 다 떠나서 그 경찰의 수사를 또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있죠. 그렇죠. 견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도로 반발이 진행된다면 안 되겠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검사들은 국민들이 검사나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는 족속들인가? 최근에 여론조사 이제 예를 권력기관 신뢰도 조사를 하면은 검찰이 거의 꼴등이에요. 헌재보다 높습니까? 당연히 안 높죠. 네. 선관위보다 높습니까? 당연히 안 높죠. 경찰보다 높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법원보다 높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면은 누가 들어줍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뢰도를 안 보는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보안 수사권 없으면 민생이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남욱의 법정 진술을 눈물의 진술을 보자고요. 그 애들 사진 밤 자정에 담당 그 수사검사가 불러가지고 자정 무렵에 첫날 조사받으러 간 첫날 불러가지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보고 싶지 않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당신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배를 가를 수도 있고. 쌍방년도 수사죠. 그런 얘기는. 이런 겁박이 어디가 있습니까? 피의자를 상대로. 그리고 또 내려와서 잘 생각해보고 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협박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사한 것이 비단 대장동 사건 이 한 건이겠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동규는 어떤 협박을 받고 뭐 어떤 내고가 있었길래 나는 3년만 받고 나가기로 했다라는 말을 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영학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어떤 회유를 받았다는 건지 점점 의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로 확인되는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검찰의 감찰을 통해서. 네. 그런 거 보면 조작 수사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짜맞추기 혹은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 간첩단 사건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한 수사 기법 비슷하게 이런 게 통용되거나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인권 수사를 하는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2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유동규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는가? 이거를 고위 법조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간단한 답이 돌아와요.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형을 했다고. 근데 법원이 보란 듯이 8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구형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서도 수사팀은 설명을 해야 된다. 지금 항소 포기한 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나 언론을 상대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장 선배가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항소 포기를 스스로 했으면 돼요. 정말로 그게 정답이라고 그렇죠. 믿었으면. 이문정 지검장처럼 이문정 지검장 네. 2012년 9월에 그 민청학력 사건에 연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보육했던 박영규 목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의 룰을 깨고 무죄를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당시 법무부가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문정 검사장 떳떳하게 소송 가서 다 이겨냈어요. 그럼 그 그렇게 하면 정도의 되죠. 강단 있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실 이 수사에 대해서 과거에 뭐 이게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윤석열 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징계 소송 당하고 나중에 징계 취소 소송 뭐 해가지고 정권 바뀌고 본인이 이제 한동훈이 자기 온 다음에 변호사 갈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난한 과정은 있겠지만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사실 중앙지검 그렇지. 본인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항소장 내고 사퇴하는 게 그림이 맞죠. 당연하지. 나는 항소하고 대신에 그만두겠다. 내가 위에 이제 일종의 하극상을 했으니까 이건 정의를 위한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또 법대로 내가 처벌을 받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두 개의 다트를 동시에 던져줘야 이게 논리가 맞지. 아니
자기는 그 쏙 빠져나가면서 중앙정이 뭐 의견을 냈지만 관찰하지 못했다면 사표 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정진우 중앙지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기회주의적인 거죠. 네, 내 대단히- 몸은 지금 보시는 그쵸. 해야겠고. 아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로펌 가서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그거예요. 기회주의적 선택을 해놓고 마치 뭐 의로운 결단을 한 것처럼 야, 진짜. 후배들이 알아서 저는 이런 식의 코스프레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국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정도 판단을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했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이 공직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서초동 문법에 맞게 여기서 나가서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나 맞아요. 고민하다가 네. 결국에는 인생 이모작 선택한 겁니다. 보십시오. 조만간 대형 로펌 갑니다. 김앤장에서 이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서초동 패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엄청나게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온당치 않죠. 아니 그리고 한편에 어떤 우스갯소리 생각도 드냐면은 윤석열의 후세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친윤 검사를 그렇죠. 자처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 윤석열만도 못한 거예요. 윤석열 댓글 사건 했을 때 중앙지검장 들이받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뭐 영장 청구안이 많이 가서 싸웠잖아.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없어. 무슨 맞아요. 이렇게 집단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큰 불이 있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진우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사실은 이걸 하려면 아까 말대로 이게 진짜 천인공노할 거고 아니 어떻게 이게 뭐 7천억 정도의 환수 금액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김만배에 간다느니 별별 지금 2%의 글들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면 본인 직을 던질 때 징계 소송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로펌 정도는 포기하고 본인이 그 정도 승부수를 걸어야 국민들도 아 문제가 있구나. 이게 중앙지검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사안이 나름대로 이게 뭔가 불꽃 튀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하지 이렇게 피해가는데 누가 이걸 받아줍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노만석도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잡어. 예. 아니 노만석 그만두면 뭐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권한대행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뭐 노만석이 그만두면 뭐 나라가 망합니까? 무슨 노만석 그만둘까 말까 고심 중 뭐 오늘 하루만 시간 달라. 아니 일면 지면에 대서특필할 게 그렇게 없어요? 저는 무슨 대한민국이 검찰 왕국입니까? 검찰총장 그만두면 세상이 무너집니까? 우리 언론들이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회면에 쓰면 돼요. 사회면에 그냥 맞아요. 박스 기사로. 노만석 나도 힘들다. 박스 기사 쓰면 돼요. 그걸 네, 일면 머리 만평에다가. 기사로 그냥 뭐 만평 하나 걸어주고. 대체로 언론사들이 만평을 잘 그리던데. 만평이 저 뒤에다가 만석군 이렇게 해서 그치. 걱정이 만석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냥 뭐 그래. 기사 가치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완전히 무슨 뭐 나라 거덜나거나 절단나는 것처럼 그렇게 세게 보도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노만석 그만두라고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 이제 기자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과거 법조 출입 아우, 기자를 갑자기 했습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분류할 때 친검 기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논할 가치가 없는 분들이고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 그 기자로서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조차도 이번 사태를 다룰 때 다층적인 분석이 거의 없어요. 그죠. 정말로 어느 신문을 열어봐도 다 똑같아 메시지가. 맞아요. 이럴 거면 기자 왜 합니까? 맞아요. 예. 그냥 한마디로 검찰이나 법 쪽의 그 목소리를 그냥 받아서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어제 오늘 그 일간지를 보면 진보 언론하고 다 할 거 없이 똑같아, 그냥. 사설하고 예. 법조 기사가 부딪혀요. 사설을 따로 떼야 돼요. 따로 호외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좀 그 연세가 지긋하신 선배 법조 출신 선배들한테 이제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 하나같이 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문제가 있다. 딱 서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똑바로 반박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봤어요. 20분짜리 그 정성호 장관이 사실은 설명을. 박성재 장관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박성재 장관 때는 그냥 득의양양 해가지고 뭐 물어봐도 기자들 째려보고 맞아요. 국회의원들 네. 째려보고 뭐 자기가 하늘 위에 있는 무슨 뭐 이런 존재인 것처럼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시종일관 두 손을 곱게 모으고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따박따박 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실제로 양형 기준만 하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잖아요. 두 명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네. 물론 다 똑같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음. 중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주범에 해당하는데 검찰이 구형 3년 했는데 8년 나온 7년, 거예요. 7년입니다. 7년. 8년. 네. 그러니까 더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성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종합을 해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에서 편집 회의를 해보면 검사보다 더 검사처럼 얘기를 하는 후배들을 발견할 때 제가 많이 놀랐었는데 올해 출입처를 나가다 보면 그 물들어요, 물들어. 출입처 네. 대변인이 돼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집단을 옹호하거든요. 그리고 그 집단을 대변하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차 수사팀하고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2차 수사팀 주도적으로 지금 반발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1차 수사팀에 속했던 부장검사도 우리랑 상의가 없다 말을 했으면 그럼 당시에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는 게 기자의 상례인 거고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당시에 지금 뭐냐 김태훈 남부지검장이에요. 그래서 18명 검사장들 안 노만성 나왔죠. 나가라고 서명할 때 네. 뺐죠. 김태훈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김태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네.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게 모든 게 다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균형적으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사명의 역할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 기대라고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신문이 다 똑같아. 이런 신문 뭐하러 사서 봅니까? 그리고 아까 저희가 꼭 이거를 그 메신저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반인이 강백씨 누군지 박정진 누군지 뭐 김영숙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보통 이게 써줄 때는 약간의 간략한 설명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 사람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친절한 아니 설명. 그리고 2차 수사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상대로도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언론인들 당사자들이 사실은 회사에 여럿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강백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레코드가 있는지 정도는 당연하죠. 조사를 해보고 알아보고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잘한 점 잘못한 점 가려가면 써야 되는데 지금 스피커가 되니까 강백신 말이 무슨 법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구교영 기자 네. 편집국에서 괜찮겠어요? 제가 저희 회사랑은 말 안 했는데요. 농담이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만은 네. 우리 신문도 마찬가지고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런 천편일률적인 보도를 할 바에는 사실은 차별화된 존재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소재를 발굴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사건의 양면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저도 네. 자기 고백을 좀 하자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012-13년도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했어요. 맞아요. 박근혜 정부가. 한상대. 그때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과 중수부 검사들의 특수통으로 불리는 맞아요. 분들이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취재를 할 때 중수부 수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이 더 잘 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상대 총장이야 심지어 네. 톱이잖아. 네. 톱하고 밑에 있는 검사들이 싸우는데 기자들은 그 검사들의 여론에 장악이 되고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실 짓고 하건데. 그러면 그날의 한상대가 있었던 일들은 한상대를 다 나쁜 사람으로 가정한 글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팩트 제공을 다 그런 사람들이 해주니까. 맞아요. 평소에 내가 취재하면서 굉장히 닿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친절하게 밤 10시면 전화가 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다 해줘. 일방적인 정보 공급을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안 봐도 뻔한 게 지금 서초동에 있는 출입하는 기자의 상당수는 그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듣고 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저처럼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상대가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굉장히 능숙한 조직이기 그쵸. 때문에 기자들을 손바닥 안에 놓고 놀 수가 더군다나 옛날에는 검사들하고 우리가 술도 많이 먹고 그 내면도 좀 알았지만 지금은 검사들하고 접촉점도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정보 공급에 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기사를 착안하고 네. 골몰 해봐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건 그냥 얘기해주는 얘기 안전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상례상 1심에서 패소했어. 그러면 당연히 항소해서 3심까지 다투는 게 로직인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갑자기 뭐 하루 만에 그만둬 버렸다라고 하니까 기사가 점점 커지면서 의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필경 앞서 이제 이정주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통령이 지시했을 거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움직여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시켜가지고 노만석이 저기 누구지 중앙지검장한테 시켜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건이 포기시킨 거 억지로 네. 권력이 찍어 누른 걸 거야라고 국민의힘도 의심하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는 그랬을 개연성과 가능성을 유포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막 그 내용 그렇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쭉 설명을 해줘요. 오후 2시 18분부터 11월 7일 날 있었던 일을 2시 18분부터 밤 11시 53분까지 그러니까, 네. 상세히 설명이 나와. 이거는 누군가 기자들한테 설명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 회의 내용들이 다 제가 나온 경험을 거예요. 해봤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네. 이거를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일파만파 커지고 거기에 정치 세력인 국민의힘이 붙고 이러면서 여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실이 중심을 잘 잡고 일체 개입한 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노만석과 직접 통화한 바가 없다.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사건 관련해서 맞아요. 노만석과 직접 통화한 일 1도 없다. 제가 뭐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노만석이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나중에 깔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통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런 게 기본적으로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했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또 하나는 했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어디서 국회 법사위의 상임위원회 나갔다가 법무부 대기실에서 거기 있는 관계자들한테 얘기했다. 하나도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엮을 수는 있겠죠. 뭐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그거를 고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뭐 기소하고 뭐 이런 로직을 네. 밟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의심을 하되 사실로 확인된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의심만 네. 받아서 카더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전히 의심은 갖고 있고 발견된 건 없으니까 이러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따옴표로 네. 그 정치인들의 워딩을 그냥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